울산 CBS 라디오 시사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맹정음은 알고 계시나요? 훈맹정음은 눈머니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인 점자를 이용해서 1926년 서울 맹학교 교사인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잇는 아름다운 6개의 점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한이의 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평범한 김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기 넘치게 이렇게 등장하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날은 언제인가요? 오늘 약속 있으세요? 뭐 이렇게 급하게 자꾸 진행을 하려고 그러지? 아무튼 한글날은 언제죠? 난 10월 9일이다.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쵸. 네. 그러면은 어제는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뭐 지나간 일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아직 젊은데 벌써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어제는 며칠일까요?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스무고개 하는 건가요?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 어제는 11월 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4일. 바로 어제가 점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소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 날도 있어요? 나는 형석이 탄신일만 있는 줄 알았지. 전체 날이 있는 줄 난 몰랐네. 네, 저는 네이버 첫 화면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근데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글날은 물론 점자의 날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환희님께서 훈맹정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일제강점기 재생원 맹하부 교사 박두선 선생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중에 불구가 될 테니 한국 고유의 점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던 원리 그대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점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점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한글 점자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럼 박두성 선생님이 거의 뭐 점자계에서는 세종대왕이시네. 그렇죠. 점자는 언뜻 보면 다 똑같은 점 같지만요. 어떤 위치의 점이 튀어나왔는지에 따라서 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을 돌출시키는지에 따라서 63개의 점형이 생기고 이것으로 자음, 모음 약자, 문장 부호, 숫자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한글 창제 원리만큼이나 한글 점자도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엄청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 점이 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자를 아주 조금씩 알면 알수록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관장님 이제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장 정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가 남다르세요. 네, 그 사실은요, 관장님, 저희도 울산에 점자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네,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또 언제 문을 열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점자도서관은 하이마트 신정점 바로 옆에 성수빌딩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자도서관이 개관된 것은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울산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은 모두 물론 다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 시각장애인 모두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 사본 1매만 제출해 주시면은 모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본만 제출하면 네, 네. 이용료 네. 없이. 네. 네. 그러면요, 그 시각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나요? 자주 오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 노안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시긴 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뭐 사본, 의료 사본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울산 관내 시각 장애인이 약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네, 울산 관내 5천여 분 중에서 1, 2, 3급 중증 분들은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타지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요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는 약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뭐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빨리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2006년도 만들어질 당시에 한 33평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열람실이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많은 회원들이 그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럼 현재도 그 공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혹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뭐 다른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시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시에서는 2023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5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하에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럼 울산 도서관에는 점자책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는 거네요. 아니, 울산 점자 도서관에 그 지금 점자 도서가 약 한 3,400건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 도서관이라는 것은 녹음 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음성으로 해가지고 음성 파일을 컴퓨터에 올려서 다운을 받아 회원들이 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혹시 점자가 없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점자가 없는 곳이 있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네, 그리고 점자가 더 필요한 곳이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점자가 없어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은 각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나 또 관공서 네네. 이런 데를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자필 서명을 원할 때 네, 저희들이 또 점자로 찍어서 낼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못 보니까 글자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자필 서명이나 이 문서 작성 같은 것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관장님을 뵙고 있지만 관장님도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관장님은 언제 점자를 처음 접하셨나요? 제가 시골에서 62년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홍역으로. 네. 그래서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그 특수학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16살 75년도에 부산에 있는 학교로 가서
그때부터 점자를 직접 대면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 배울 때는 힘들진 않으셨나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이것도 일종의 기호니까 네. 그냥 외워서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네. 손으로 읽는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점자를 지금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네. 뭐 팁을 한 가지 정도 주시자면 네,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점자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점자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일단 저희 점자 도서관에 오셔서 네. 점자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구를 구입하시고, 요즘은 구입을 꼭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대여도 해드리니까 오셔서 그 대여 받아서 일단 기호부터 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럼 점자 도서관을 가면 학습도 가능? 네네.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합니다. 아, 직접? 네. 아, 관장님이 직접 점자도 네. 가르쳐 주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점자 이거 검색을 하면서 기호를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정말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도 똑같은 것 같고 여기 점도 그렇죠. 똑같은 것 네. 같고 네, 좀 처음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지금 능숙하게 읽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창 그 산업화로 부흥이 일어날 때라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학교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농사를 짓다가 또 갑자기 시력을 잃고 또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자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거는 쓰는데 이게 감각이 둔해가지고 읽는 게 상당히 힘드니까 그 운동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세면대에 손을 이렇게 문 떼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감각을 깨우려고요? 네, 감각을 굳은살을 깨우려고요. 없애고. 굳은살을 아,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한 2달, 3달 정도 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점자를 읽게 되시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능숙한 목수는 굽은 나무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정여동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점자도서관의 책들은요, 도서관 자체에서 다 점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과 공유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출판사에서 혹시 직접 점자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책들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되는 네. 찍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문학에도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뭐 소설이라든지 시수필. 무슨 혹시 그 점자도 성인용이 나오나요? 점자책에도 성인용 도서가 있는지. 점자 소설 같은 것도 성인용 소설이 따로 있죠. 예. 점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잘 걸렸어. 점자 배우면 이제 엄마한테 안 들키고 우리 또 이런 얘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네. 이거 지금 기회라고 난 봅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연애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비밀 기호야, 비밀. 우리만의 비밀. 그렇죠.
야, 어? 그 뜨거움을 우리 또 갑자기 예.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요. 네. 관장님 그렇게 해서 연애 편지 쓰신 적이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 로맨티스트. 야, 우린 촉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맞아. 아우 짜릿짜릿할 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네. 저희들 같이 이렇게 그 감각이 좀 뛰어나고 점자가 능숙한 사람들은 네. 그 편지 봉투 두꺼운 거 말고 얇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은 네. 봉투 위에도 손을 갖고 읽었었습니다. 한 겹이 덧대어 있어도 그거를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게 뭐 손이 그러니까 거의 한글에 엑스레이 연애 수준인 편지 거지. 써가지고 저희들 보고 붙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간 역할은 절대 관장님 중간에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다 관장님 되겠네.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MRI가 됩니다. MRI. 예, 오, 예, MRI. 예, 예. 관장님 손 MRI. 거의 MRI가 되니까 봉투만 만져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네. 다 들키는 거죠. 그렇게 재밌었던 적들도 경험들도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다음에 네. 연애 편지 전달하면서 연애 편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관장님 입가에 미소가 맞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저희도 즐거워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관장님 그 점자책을 이게 인쇄를 찍어낼 수 없고 한 권씩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점자책 만드는 시간이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책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저희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저희 손으로 직접 찍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나와가지고 8초에 한 장씩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점자책을 만들려면은 원본 도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봉사자들한테 시켜서 워드 작업을 시킵니다. 네, 또 워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 오타가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는 수정을 또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로 접력을 해서 표지를 입히고 이거 다 하는데 한 점자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달에 3권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네. 길네요, 진짜 시간이. 또 확인 절차까지 네. 거쳐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점자도서관에서는 또 다양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원봉사는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가요, 관장님? 예,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서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전화로 256-3308로 해서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녹음 봉사를 할 것인가 워드 봉사를 할 것인가 택하면 됩니다. 아니 관장님 들으시기에는 제 목소리 어떤가요? 녹음 봉사 좀 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그럼 05256-3308 오늘 바로 전화 들어갑니다. 네,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녹음 봉사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외모 보신다고 들었는데. 네. 외모는 저희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외모 안 보시는구나. 난 외모로 합격할 것 같은데 외모를 안 보시네. 큰일 났네. 그 녹음 봉사는 아무래도 이게 발음이 좀 확실히 좋아야 되고 네. 목소리가 조금 밝고 맑으면 좋겠죠. 목소리가 밝고 맑은 목소리라는데? 나 너는 아니야? 아니실 것 같은데요. 나 아니야? 오늘 멱살 조만간 잡겠는데 나 정도 돼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관장님 워드 봉사하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재? 워드 봉사는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고 지금 매월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또 교육을 신규로 시켜서 저희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드 상당히 봉사도 근데 많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봉사 활동으로는. 네, 집에 가서 해가 와도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씩 남는 시간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교사분들이 그걸 많이 하십니다. 그럼 책을 읽으면서 그걸 워드로 워드를 쳐요. 치는 네, 거죠. 그 책도 읽고 뭐 봉사도 하고. 봉사도 그러니까. 하고. 네. 그거 그럼 괜찮네요. 워드 친 거를 관장님께 가져다 네, 드리면 도서관을 되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네, 관장님 그리고요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책 대출 반납 뭐 이런 업무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 외에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5, 6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국 대상으로 해서 101장 공모, 그리고 시, 수필 공모, 또 독서 퀴즈도 하고 예, 이런 등을 통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님 도서관 내에 뭐 독서 클럽이라든가 문화예술 관람이라든가 독서 문학 기행 같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신가요? 즐겁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또 소감은 또 어떠신지. 도서관장으로서 제가 또 시각장애인 중에 제일 선배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그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특히 독서문화기행 같은 이런 그 프로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문화기행을 가서 관계자들한테 그분의 해설도 듣고 네,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즐겁게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관장님 그 앞으로 계획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너무 협소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은 제 제일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한 052-256-3308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공사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관장님? 녹음 네. 좋았습니다. 소울 깔끔하죠? 예. 네. 제가 또 이렇게 좀 까부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결례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신이 나네요. 이제 뭐 누가 와도 이제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 점자의 날을 기념하며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정여동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책과 함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정여동 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6년 점자도서관 개관 당시 이용객은 2,40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관내 시각장애인 5,000명 중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는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독서 공간인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점자도서관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인 훈민정음과 점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환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우리 울산에 그 메아리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보면 이제 수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수화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물론 저도 울산에 점자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좀 몰랐으니까 그것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건 좀 저도 마찬가지네요. 좀 자주 버스 타면서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우리 형성님은 어떠셨어요? 전 말이에요. 당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052-256-3308 전화해가지고 녹음 도서 제작을 위해서 봉사 활동한다는 거 요거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수님 목소리 좋잖아요. 목소리는 네. 김영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얼굴은 좀 그런데 목소리는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연기까지 됐잖아요. 잘 나가다가 저렇게 나가더라. 그리고 또 책은 또 얼마나 재밌게 읽어주실지 참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정말이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엘리베이터나 계단 손잡이 등에 붙인 항균 필름이 시각장애인들의 촉지를 어렵게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일상 속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잇는 아름다운 6개의 점. 그 점들이 세상으로 나온 지 95년이 됐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점자. 오늘은 나의 이름 점자로 쓰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환희 김분화, 무디 이영은, 짱 양현희, 저는 뭉치 엄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